에피소드. 점심 식사 후 카페에 갔다. 베이비 부머 세대. 커피와 녹차 중에서 저 상사가 시키는 걸로? 응. X세대. 커피와 녹차 중에서 선택할게요. MZ세대. 전 따로 주문할게요. 여기 벤티 사이즈에 샷 추가하고요. 얼음은 3조각만 넣어주세요. 책 읽는 다락방 J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대 차이 난다고 말할 때 이 세대는 원 제너레이션, 즉 30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즘 다양하게 일컬어지는 세대들의 시대 구분은 보통 10년 주기예요. 그만큼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여러 세대와 함께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간 많은 갈등을 갖고 삽니다. 이 해결책은 과연 없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샘 앤 파커스에서 펴낸 센 세대, 낀 세대, 신세대, 3세대 전쟁과 평화라는 책입니다. 이 각 세대의 특징과 그로 인한 갈등,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한 제시를 전쟁과 평화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읽으면서 참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재밌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얘기이고요. 이 작가인 김성회는 CEO 리더십 연구소장이면서 국내 최고의 리더십 스토리텔러로 알려져 있고, 베이비 부머 세대, X세대, MZ세대, 직장 내 3세대가 조화롭게 일하도록 이끄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수 기업의 리더들과 교류하고 일선 직원들을 밀착 인터뷰함으로써 세대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로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권위자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프롤로그를 통해 작가가 이 책을 쓴 의도를 잠깐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불통이 화통이 되려면 일방동조가 아닌 쌍방공조가 필요하다. 어미닭과 병아리가 함께 쪼아 알을 깨는 줄탁동기 소통이다. 어른 닭이 쪼기만 하고 품지 않으면 꼰대고, 품기만 하면서 쪼지 않으면 광대다. 진짜 어른은 꼰대와 광대의 균형을 맞출 줄 안다. 후배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고수의 일침이다. 기분만 맞추느라 기준을 가르쳐주지 않거나, 비위 맞추느라 호흡 맞추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른이 아니라 광대다. 걸핏하면 핏대 세우고 역정내는 꼰대 못지않게 광대 역시 큰 해악을 끼친다. 후배 세대는 미래가 불안하니 보듬어 주어야 한다고? 맞는 말이다. 하지만 미래가 불안할수록 단단하게 대비시켜야 하는 것도 선배와 어른의 역할이다. 사회 변동성이 클수록 차이를 배격하기보다 다름을 끌어안고 기대치와 눈높이를 서로 맞추어야 한다. 기성세대가 나일리지, 나이 플러스 마일리지, 즉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대우해주기 바라는 행동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되는 것처럼 후배 세대 역시 밀레니얼 세대라고 유세 부리는 밀레 유세로 몰아붙여서는 벽만 점점 높아질 것이다. 이질성과 갈등에만 초점을 맞추면 세대 전쟁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뒤집어서 다양성의 조화로 생각하면 전쟁 위기가 아닌 세대 기회론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다름을 억지로 외면하는 것도, 같음을 억지로 강요하는 것도 좋은 답은 아니다. 세대 간 다름은 뛰어넘을 수 없는 간극이 아니라 다양한 조화를 위한 천혜의 기회다. 필터와 프레임을 달리하면 이상하다가
신기하다로 뒤집힌다. 이 각 세대 간의 차이와 갈등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만큼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같이 책을 보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하면, 과 바보처럼, 그리고 하마터면. 에피소드 3세대 전쟁의 서막. 선배세대.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뼈빠지게 고생했나? MZ세대. 누가 그렇게 살라고 했나요? 어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네. 이른바 꼰대로 지칭되는 40, 50대는 요즘 어딜 가나 지적 대상이다. 혁신에 저항하고 변화에 뒤처졌다며 각성과 계몽, 타파의 대상으로 비판받는다. 위아래를 연결하는 튼튼한 미드필더로 인정받기보다 조직 순환을 방해해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적폐로 비하된다. 일선 직원들이 조직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살점이라면 꼰대로 대변되는 중간 관리자층은 떨어져 나가도 하등 표가 나지 않는 각질로 인식되는 경우마저 있다. 이들이 늘 옳은 것은 아니지만 살아온 방식이 전부 틀린 것만도 아니다. 또한 모든 조언이 꼰대의 지적질도 아니다. 착각하지 말자. MZ세대가 선배세대를 꼰대라고 공격하거나 무시하는 역꼰대의 근본 원인은 선명한 인생관 때문이 아니라 불분명한 가치관 때문이다. 영화 국제시장에서 격동의 시대를 살아온 덕수는 산업화 세대의 전형적 인물이다. 그는 선친의 초상화 앞에서 말한다. 아버지, 저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에.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아버지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일종의 셀프 인생 평가다. 자기 삶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진다. 이들은 스스로 힘들긴 했지만 이만하면 잘 살았죠 하고 말할 자신이 있다. 지금은 어떤가? MZ세대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며 브레이크를 건다. 선배세대는 교정하려 하지도 않고 침묵한다. 그 말에 동의해서라기보다 자신들이 나름 열심히 산 삶에 대해 이만하면 잘 살았다고 평가할 자신이 없어서다. 오히려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다고 후회하기 때문이다. 후배 세대의 하마터면 달관과 선배 세대의 바보의 탄식이 맞물리면서 사회는 가라앉고 있다. 선배 세대는 내심 억울하다.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지만 인정은커녕 당신처럼 살고 싶지 않다. 누가 그렇게 살라고 했느냐라는 핀잔을 가정과 직장에서 동시에 듣는다. 그럴 때마다 이들은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했나? 이 자리까지 고스톱 쳐서 올라온 게 아니건만 하는 자조와 회의, 서러움이 사무친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뼈를 고안해서 만든 진국 조언인데도 무조건 꼰대의 잡뼈 소리로 몰아붙일 때도 많다. 바른 소리 하려는 어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무엇이든 하면 된다며 밀어붙인 엄혹한 상사치하를 겪어온 게 지금의 리더 세대다. 그런데 막상 본인이 그 자리에 올라보니 되면 한다는 구성원들을 모시고 일해야 한다. 상사 놀이하는 상사 모시며 압박과 서름의 세월을 보냈는데 어느덧 팀원들의 상사 노릇 기준은 하늘같이 높아져 한시도
허리 펼 겨를이 없다. 이들은 위태로운 금융위기와 구조조정의 칼날 위에서 늘 가슴 졸이고 고개 숙이며 살아왔다. 그런데도 고성장의 경제적 파도를 타고 쉽게 살아온 프리라이더 세대로 치부할 땐 목울 때가 얼얼하다. 최근 세대 불통론의 가장 큰 문제는 비대칭성에 있다. 기성세대에겐 촉구 일색이고 신세대에겐 포용 일색이다. 기성세대의 경험은 축적의 롤모델이 아니라 퇴적의 청산 대상이다. 구글에 꼰대를 쳐보면 2020년 기준 검색 결과가 903만 개가 나온다. 그렇다면 꼰대의 반대말, 개념 없는 젊은이를 뜻하는 용어는 뭘까? 존재하지도 않는다. 굳이 찾자면 철부지 정도다. 반면 꼰대 동의어로 오지라퍼, 회사에서 피해를 주는 사람이란 뜻의 오피스 빌런, 관리자의 오타를 따서 만든 용어로 사사건건 간섭하는 상사인 고나리자, 개 플러스 아저씨인 개저씨 등 끝이 없다.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한 충고는 넘치지만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가 되지 않기 위한 일침은 드물다. 이는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다. 리더가 어떻게 변해야 하고 구성원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리더십 교육은 많지만 리더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배우는 팔로워십 교육은 거의 없다. 꼰대란 말을 무분별하게 남발하며 무조건 반발하고 귀부터 막고 보는 역꼰대 현상은 꼰대 못지않게 문제다. 돈키호테와 햄릿, 그리고 로빈슨 크루소. 에피소드: 너무 많은 정보. 베이비 부머 세대. 야, 냉면은 이로 끊어 먹는 거지. 절대 가위로 잘라 먹으면 안 돼. 그거 냉면만 모르는 사람이나 하는 거야. X세대. 그 냉면을 가위로 자르면 메밀면발이 산화된대. 그래서 이로 끊어 먹어야 하는 거라고 하더라. 아니 뭐 편한 대로 먹어. MZ세대. 됐고요. 제가 먹고 싶은 방식으로 먹을게요. 잔정이 넘쳐서일까? 걱정도 팔자여서 그럴까? 하다못해 냉면은 이로 끊어 먹어야 목 넘김이 다르다는 것, 묵은지는 손으로 찢어 먹어야 제맛이란 것 등 생활의 지혜까지 한 수 거들고 싶다. 인생의 참맛에 대해 한마디 얹고 싶은 마음에 too much information, TMI가 폭주한다. 아차하는 순간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은 주워 담기도 힘들다. 선배 세대의 과잉 정보 제공과 오지랖에 대한 밀레니얼의 반감은 서구도 다르지 않는 듯하다. 2019년 영미권에선 밀레니얼이 베이비 부머인 척하는 그룹 페이스북 커뮤니티가 화제였다. 밀레니얼이 1950년에서 1970년대생 베이비 부머 세대인 척 꼰대스러운 게시물과 사진을 올려 풍자하는 게 주 내용이다. 기성세대가 밀레니얼에게 게으르고 이기적이라며 낙인을 찍은 데에 대한 반작용이 커뮤니티를 결성한 취지라고 한다. 또 25세 뉴질랜드 의원이 의회 연설 중 자신의 발언을 방해하려는 나이 많은 의원을 향해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심드렁하게 내뱉은 오케이 부머가 유행어가 되었다. 부머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준말로 기성세대를 가리킨다. 이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됐거든요 하며 자르는 말이다. 서구의 신조어 사전인 어반 딕셔너리에선 이에 대해 베이비 부머들의 바보 같은 얘기가 틀렸음을 설명하는 게 어려워 그냥 무시하고 알겠다고 응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 취업 포털에서 자사회원 75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꼰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0%가 사내에 꼰대가 있다고 답했다. 직장인들은 내 말대로 해 답정너 스타일을 꼰대의 전형 1위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 까라면 까, 상명하복식 사고방식, 내가 해봐서 아는데 전지전능 스타일, 네가 이해해라, 무배려, 무매너 스타일, 너 미쳤어? 분노 조절장애 스타일, 야, 다짜고짜 반말하는 스타일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꼰대 직급으로는 부장급이 가장 많았고 과차장급과 상무, 전무급이 2, 3위에 올랐다. 최근에는 이런 행태를 답습하는 20, 30대는 물론 청소년에게도 꼰대 딱지가 붙을 만큼 꼰대의 평균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꼰대는 종류도 많다. 별의별 꼰대가 다 있다. 나 때는 말이야 로 시작하는 꼰대는 이제 고전파에 속한다. 너 이러면 사회생활 못한다며 협박하는 인싸 꼰대, 사회에 반기를 들라고 부추기는 진보 꼰대, 사회에 적응하라고 강요하는 보수 꼰대, 최근에는 막무가내라도 나답게 사는 게 자존감을 지키는 법이라고 훈수두는 자존감 꼰대도 나왔다. 그런가 하면 있잖아, 우리 팀의 신입이 나 하나였을 때 진짜 살벌했다. 내가 그동안 회사 생활을 망나니처럼 해가지고 너는 대충 해도 다 좋아하실 거야 라며 별걸 다 가지고 생색내는 젊은 꼰대까지 출연했다. 직장인들이 서로 논쟁하다가 야 그건 꼰대나 하는 말이야 라고 공격하면 KO패다. 그건 틀렸어보다 더 강력한 공격이다. 모두 꼰대란 말 한마디에 경기를 일으킨다. 떠들어도 꼰대질, 가만히 있어도 꼰대질. 대한민국은 현재 꼰대 사냥이란 말이 지나치지 않다. 꼰대의 혐의에서 웬만하면 피해가기 힘들다 보니 사람들의 꼰대 감수성도 한결 높아졌다. 일본에선 꼰대스러운 발언이 나오면 작동하는 AI 꼰대 선풍기도 개발됐다. 선배풍 1호라는 이름을 가진 이 선풍기는 AI가 약 2,000가지의 꼰대스러운 단어를 기억해 두었다가 해당 키워드가 나오거나 말이 길어지면 수치화해 작동된다. 수치 상승과 비례해 바람의 세기도 3단계로 강해진다. 베이비 부모 세대, 핏대형 진성 꼰대. 전형적인 오지라퍼로 자신의 경험에 대한 무한한 확신을 갖고 있다. 나 때는 말이야. 아이 요즘 애들은 하며 시대를 구분짓는다. 이 자식 같아서 자네 위해서 하는 말인데 라는 관용어를 남발하며 상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들의 경험이 진정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마디라도 더해주는 게 선배 세대의 책임을 넘어 사명이라고 확신한다. 자기 자신의 주관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돌진한다는 점에서 돈키호테에 비유할 수 있다. 이들 역시 자신들의 선배 세대에게 야단 맞아가면서 혹독한 수습기를 거쳤고 그것이 유용했다는 산업화 세대의 경험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기억이 약간 편집되었을 망정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 회의하지 않는다. 알고 보면 이들은 공감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자신감이 과잉이어서 문제다. 자신들의 경험, 훈수대로 하기만 하면 누구나 우수해질 수 있다는 사회동포주의자, 만민평등주의자들이다. 이렇게 금과 옥조 같은 이야기를 전도하는데 듣지를 않으니 오죽 답답하겠는가. 이 세대는 종종 후배 세대와 대화를 나누고 나서 이건 하극상이야 하고 분통을 터뜨린다. 닥치고 충성까진 아니어도 일단 소통을 해야 하는데 후배 세대는 회식도 싫어하고 회의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방법이 없다. X세대 이율배반 갈대형 샤이 꼰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진성 꼰대가 자신의 그림자를 대면하지 않는 유형이라면 자기를 비하하는 X세대 꼰대들은 자신이 지닌 빛을 인정하지 않는 유형이 많다. 겉으로 꼰대가 아닌 척하지만 속으론 꼰대여서 늘 갈등한다. 시대는 변했고 살아남기 위해 꼰대가 아닌 척할 뿐이다. 후배들에게 힘든 것은 없어? 같은 애매한 질문을 던지거나 왜 편안하게 얘기해? 라고 말하지만 정말 편하게 이야기하면 내심 불편해하고 괘씸해한다. 잔소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하며 늘 양단에서 고민하는 X세대는 햄릿에 비유할 수 있다. 이들은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 몸속에 사리가 생길 정도로 노력하고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장한다. 신조어도 열심히 찾아 외우고 MZ세대가 열광하는 가수의 랩도 따라해보지만 후배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신조어를 알아듣는 것 정도가 딱 적정하다. 그 선을 넘어 너무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말한다. 노래방에서도 그냥 자기 세대의 노래를 잘 부르는 게 더 낫다. 각자의 장점을 살릴 때 존중받는다. 이런 샤이 꼰대의 문제는 결정적 순간의 폭발에 정체를 커밍아웃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기대한 기준과 규율을 지키지 않을 때 후배에게 대놓고 요구하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폭발한다. 그간의 노력이 도로나무 아비탑을 되는 순간이다. MZ세대는 이것을 변덕으로 생각하고 결국은 똑같은 꼰대로 본다. 당신도 다를 게 없었어 하면서. MZ세대 무시형 젊은 꼰대. 밀레니얼 초반 세대는 어느덧 40대에 접어들었다. 밀레니얼들끼리 같은 신세대라 서로 잘 통할 것 같지만 의외로 서로 힘들어한다. 밀레니얼 세대는 혼자서도 잘해요를 연발하는 고리평이란 점에서 로빈슨 크루소에 비유할 수 있다. 견제와 경쟁 심리도 작용해 나이든 꼰대보다 더 힘들다고도 한다. 젊은 꼰대는 우월의식을 가진 일을 잘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 전통형 꼰대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과잉 기대로 부담스러운 무례한 오지랖퍼라면 이들 쿨한 꼰대는 과소 기대의 선민주의자로 나만큼 할 수 있겠어? 하는 무시형이 많다. 실제 MZ세대는 70대 꼰대보다 30대 젊은 꼰대가 더 싫다고 한다. 기성세대의 시선을 그대로 답습해 이를 더 모질게 주장하기 때문이다. 베이비부머 꼰대처럼 침을 튀기지도 X세대 꼰대처럼 소가리를 하지도 않는다. 선별적 관심과 우월의식을 보이는 것으로 대응한다. 나 때는 꼰대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냐? 너희는 복받은 줄 알아 하며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든다. 잔소리, 술 말고 기회를 주어라. 요즘 중간 관리자는 후배가 조금만 얼굴빛이 안 좋아도 내가 뭘 잘못했나? 위축되기 일수다. 너무 자존심 상해하거나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요즘 세대는 다 그러려니 생각하는 게 편하다. 분노도 금물이다. 혹시라도 선을 넘는 수준으로 화를 냈다가는 자살골이다. 당신만 겪는 일이 아니다. 지나치게 경계하는 것보다 나도 꼰대일 수 있다는 자기 점검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꼰대가 아닐 것이라는 지나친 확신만 경계하자. 몇 가지만 유의하면 된다. 첫째,
목소리 톤이나 볼륨만이라도 조금 낮춰보자. 중년 이상이 되면 절로 목소리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 그냥 말해도 화내는 것처럼 들린다. MZ세대는 큰 목소리라면 질색한다. 밀레니얼은 논술 세대로 어려서부터 토론 수업을 받았다. 윽박 지르기보다 논리적으로 토론하는 것에 익숙하다. 둘째, 공감력을 기르자. 공감력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지만 개선이 쉽지가 않다. 공감은 상상이 아니라 경험을 해야 향상된다. 구체적 팁으로 외국어, 운동, 취미 등 자신의 약점 분야를 배울 것을 권한다. 셋째, 핑계 말고 설명을 하자. MZ세대는 창의성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았는데 우리가 그런 걸 안 해본 줄 알아? 라고 대꾸하면 꼰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 이 아이디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보자는 거야 하고 상세하게 얘기해보자. 당장은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왜 그게 더 합리적인지를 설명해주자. 거시적 전망을 갖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후배에게 자신이 살아온 세월에 대해 하소연하지 말자. 아무리 진한 곰탕으로 풀어내 봐야 꼰대의 넋두리란 소리밖에 못 듣는다.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에도 나오지 않는가. 고기가 건강에 좋다고 억지로 먹이려 한 것이 어떤 부작용을 빚었는지. 쌀밥의 고깃국은 이전 세대에겐 풍요로운 삶의 상징이었지만 저탄고지, 저탄수화물 고지방 세대의 기호엔 맞지 않을 수 있다. 어차피 경험은 파편화돼 있고 관심사는 다 다르다. 나 이거 안다, 나 이렇게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SNS로 경험 배설 본능을 해결하자. 꼰대의 슬픈 고백. 에피소드. 무리한 업무 지시가 떨어졌다. 베이비 부머 세대. 일단 밀어붙이고 나서 생각하자. X세대. 일단 맞춰주고 나서 생각하자. MZ세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나서 차차 생각하자. 40대 X세대 리더들은 자신들이 회식 사역, 등산 사역을 하는 마지막 세대라고 자조한다. 사역은 종교기관에서 나온 용어로 종교의 교리를 따라 봉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즉, 상사의 요구에 거부 없이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윗사람의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다. 베이비 부머 임원들로선 만만한 게 X세대 관리자들이니 이들에게 단체 콜을 빙자해 개인 콜을 보낸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40대의 K팀장 이야기다. 퇴근 무렵 사장이 약속 없는 사람은 나랑 저녁이나 같이 먹지. 밥 먹을 사람 지하식당으로 와. 했다. 한 사람을 지목해 이야기하지 않아도 X세대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생각해 알아서 수용한다. 줄레줄레 식당에 쫓아가 보면 사장과 자기뿐이다. 반면 MZ세대는 한 사람을 꼭 찍어 이야기해도 선약 있습니다 하고 당차게 거부한다. X세대는 마지막 부장님 세대다. 상사와 모시다란 말을 조직 생활의 금과 옥조처럼 여겼지만 수평주의 조직 문화 바람이 불면서 모두 평민이 됐다. 위로는 단군 일의 최대의 말발과 마당발 인맥을 함께 가진 기센 386 세대를 모시고 있다. 아래로는 워라밸을 중대한 과제로 삼고 있는 밀레니얼 상전을 모시고 있다.
더구나 이들은 어려서부터 토론, 논술로 다져진 뛰어난 논리력을 갖고 있으며 온라인 네트워크력이 막강해 털끝 하나 함부로 건드렸다간 온라인 여론에 들불을 일으키기 십상이다. 불혹인가 불혹인가. 공자는 40세를 불혹이라 했지만 조직에선 불혹같이 취급되는 게 이 나이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기는커녕 젖은 낙엽처럼 바닥에 바짝 붙어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는 자신의 처지가 초라하다. 링컨은 40 이후엔 자신의 얼굴에 책임지라고 했는데 위에서 눌리고 아래에서 치받치니 이들은 갈수록 무표정해진다. 무표정이 최대의 방어 전략이어서 그런지도 모른다. 뜨거운 설렁탕이 아니라 얼음이 그득한 물냉면을 먹는데도 진땀을 흘려 냅킨 한 통을 다 쓰기 일수다.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나서 계산할 때 은근 뒤로 물러서 모양 빠지기도 한다. MZ세대가 어떻게 알겠는가? 비록 그들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가처분 소득은 후배들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후배들은 월급을 받으면 자기가 온전히 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들 세대는 직급은 팀장일망정 개인 용돈은 훨씬 적고 통장은 텅텅 비어 텅장이다. 때로 X세대는 난감을 넘어 비감스럽기까지 하다. 베이비 부머 세대로부터는 괜히 착한 팀장이 되려고 하지 마. 애들한테 휘둘리잖아. 라고 퉁박당한다. 반면에 밀레니얼 후배로부터는 약한 꼰대로 무시당한다. 회사 일 열심히 하며 살아왔지만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생각하면 막막하다. 롤 모델도 안 되고 로드맵도 제시하지 못할 때 선배는 선배 노릇하기 힘들다. 40대 후반의 대기업 K부장은 X세대의 자화상을 짬짜 세대로 표현했다. 선배들의 불합리한 모습을 보면서 저런 리더는 되지 말아야지 하고 단단히 결심했었습니다. 문제는 그걸 대체할 리더십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린 뭐든지 반반씩 경험한 짬짜 세대예요. 경제도 호황과 불황, 리더십도 수직과 수평, 기술도 아날로그와 디지털. 이 좋게 보면 포용성이 큰 것이지만 나쁘게 말하자면 다 어중간해요. 짬뽕과 짜장면. 막상 반씩 먹어보면 하나 다 먹느니만 못하잖아요. 우리 X세대는 롤 모델도 없고 로드맵도 없는 상실의 세대입니다. X세대가 무표정하고 무기력, 무덤덤하게 보인다고 해서 불만이 없겠는가? 밟는다고 꿈틀해봐야 수명만 단축되는 것을 알기에 참을 뿐이다. MZ세대는 억울하면 하소연할 SNS 익명 게시판이나 블라인드 앱이라도 있다. 서로 모르는 사이라도 동조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줄 10만 대군을 가졌다. 선배인 386 세대들은 독재에 대항하며 다져온 동지애를 사회적 인맥으로 발전시켜 인생 곳곳에 쌓아놓은 굳건한 연대가 있다. 분리하면 함께 연대할, 적어도 기대보기라도 할 백그라운드가 있다. X세대는 개인주의 세대로 고립무원이다. 마음을 풀어헤치고 이야기할 곳도 없다. 자급자족, 자력갱생이다. 잘하면 선배님, 후배님 덕분이고 못하면 자신을 탓한다. 인어공주가 다리를 얻기 위해 마녀에게 목소리를 준 것처럼 이들 역시 직장에서 버티기 위해 목소리를 버렸다. 386 세대는 나 때는 늘 운운해 라떼 상사가 되었지만
반대로 이들은 우유상사다. 우유부단에서 연민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면서도 책임은 다락같이 높아졌고 성과 목표 역시 여전히 높다. 권한은 쥐꼬리만 하니 쓴 눈물을 훔칠 수밖에. X세대인 어느 팀장은 쓸쓸하게 말한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데 우리의 말은 누가 들어주나요? 상사들은 지시사항만 퍼붓고 후배들은 요구사항만 이야기하는데 우리 고충은 누구에게 털어놓나요? 근태, 과신도, 과민도 금물. 에피소드. 매일 아침 근태 과민 증상이 온다. 베이비 부모 세대. 일 못하는 직원은 참아도 이 근태 나쁜 직원은 못 참아. 이 근태는 회사 생활의 기본이자 그 사람의 정신 상태야. X세대. 근태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성과 나쁠 때 근태까지 나쁘면 괘씸죄 가중된다. 그러니까 평소에 잘해. MZ세대. 성과가 근태보다 중요하죠. 근태 중시하는 리더치고 일 잘하는 리더 없어요. 시간당 보수가 얼마인데 그런 것까지 신경 써요? 일의 효율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근태의 의미는 여러 가지다. 첫째는 근태, 즉 부지런함과 게으름이다. 둘째는 출근과 결근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통틀어 근무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법정 근로시간인 일주 52시간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가리킨다. 세대별로 근태에 부여하는 의미가 다르고 각자 편하게 해석한다. 선배 세대는 근태라고 하면 관리자가 직원을 평가하는 성실성의 지표이자 직장인의 예절이라고 생각한다. MZ세대는 근태가 사회생활의 기본이라는 것을 구식이라고 불편해한다. 중견기업의 인사담당 임원인 C가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에서 말했다. 여러분, 성공하는 직장인은 출근 시간부터 다릅니다. 먼저 출근 시간과 일을 시작하는 시간은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9시 정시에 출근하는 직원이 지각하는 직원보다 더 얄미워요. 적어도 10분 전에는 사무실에 나와 일할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이 자동차도 미리 워밍업을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저는 신입사원 때 화장실 볼 일도 집에서 해결하고 출근했습니다. 미리 와서 책상도 정리정돈하고요. 밀레니얼 직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자동차 지식에 밝은 한 신입사원이 예상치 못한 답변을 했다. 예전 차들은 캬브레터가 장착돼서 미리 워밍업이 필요했고요. 요즘 차들은 시동 걸면 바로 작동하는데요. 오히려 미리 공회전하면 안 좋은데. 차가 바뀐 것처럼 시대도 바뀌었음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야단치자니 쪼잔하고 안 치자니 불편하고. 선배 세대는 지각했을 때 사무실에서 느껴지는 싸한 공기, 바늘 하나만 떨어져도 소리가 날 것 같이 조용한 사무실에서 느껴지는 시선이 두렵다. 일부러 서류를 옆구리에 끼고 들어오면서 갓 복사해 오는 척하거나 의자에 가디건을 걸어놓고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척하거나 화장실에 미리 숨겨둔 슬리퍼를 신고 여유 있는 척하며 들어오는 등 온갖 위장 전술을 쓰곤 했다. 이런 기기묘묘한 잔머리도 근태가 조직 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가능한 나름 성의 있는 행동이었다. X세대는 베이비 부모 세대처럼 근태가 목숨처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지각으로 야단치자니 쪼잔해 보이고 안 치자니 마음이 불편하다.
그렇다고 제도를 바꿀 힘은 없다. 특히 이들이 당혹스러운 것은 유능한 MZ세대 직원이 반발할 때다. 아니, 성과가 좋은데 근태가 뭐가 중요한가요? 이를 바라보는 X세대는 한 직원의 나쁜 근태가 게으름 바이러스처럼 퍼져 조직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구성원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을까 시름만 깊어진다. 선배 세대가 근태에 대해 과신한다면 MZ세대는 근태에 과민하다. MZ세대는 제 시간에 출근하는 것은 의무라고 하면서 제 시간에 퇴근할 권리는 주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칼출은 칼퇴 보장과 맞물려야 한다는 논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상시 보장이 안 되는 변수이고 근태는 평상시에 쌓아놓는 상수이므로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쓸데없는 데다 과하게 신경 쓰느니 성과를 측정하는 확실한 지표를 마련하거나 집중 근무제 등 열심히 일하게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태 강조하는 사람치고 일 잘하는 사람 없다는 게 이들의 흔한 생각이다. 무능한 사람을 위한 옹호수단이라고까지 말한다. 근태의 사선에서 근태는 과연 구악일까? 기본일까? 근태를 두고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근태가 왜 중요한지, 근태의 기준이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해 납득시키자. 가령 음식 배달 중개 플랫폼 배달의 민족은 자율적 조직 문화를 지향하지만 지각은 절대 금물로 사규에 엄격히 정해놓고 있다.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라는 표어처럼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MZ세대가 이해할 수 있다. 또 전날 야근했다면 다음날 출근 시간을 늦춰주는 합리적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제도보다 문화로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다. 운용의 묘를 발휘하자. MZ세대는 상사의 질책보다 동료로부터 소외당하는 것을 더 신경 쓴다. 출근 정시에 회의나 교육을 실시하거나 출근하자마자 참여하는 활동을 하는 것도 현실적 대책이다. 늦게 오면 손해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도록 우회 전략을 펴는 것도 좋다. 이와 상관없이 지각을 상습적으로 하는 직원이라면 1:1 면담은 필수다. 지각 사유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고 상호 해결안을 모색하라. 셋째, 지각 페널티보다 정시 출근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더 유효하다. 지각하는 직원에게 한 번 지각하면 반차로 처리하거나 벌금을 물려 회식비를 적립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부작용이 더 크다. 지각 예방 효과는커녕 반발심만 커지고 그나마 있던 쥐꼬리만한 자책감마저 없애기 쉽다. 차라리 100% 정시 출근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더 들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공감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각 세대 간의 갈등은 그 세대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고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잘 해결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